나가사키 짬뽕은 뭐죠? 해물이 들어가 있죠. 소스에 맞는 나가사키 짬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볶아주시면 돼요. 그냥 그거 주세요. 네, 죽지 않았구만. 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2021년이 신축년, 흰소의 해라고 해요. 흰소에 맞는 국물 메뉴인 나가사키 짬뽕. 나가사키 짬뽕 국물 색깔 흰색이죠. 그래서 좀 매치를 시켜봤는데 오늘은 그 흰소트에 맞는 나가사키 짬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듬 해물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숙주 준비했습니다. 숙주는 얇고 긴 거 매번 말씀드리죠. 메인 소스인 나가사키 짬뽕 스프를 사용을 할 겁니다. 저희는 오늘 자숙 홍합, 한번 삶아진 홍합을 사용을 할 건데 삶아진 홍합 아니고 생홍합 있으시면은 홍합 쓰셔도 돼요. 그리고 청경채, 그리고 양파 들어갈 거고, 양배추 들어가는데 양배추 없으시면은 그 속배추 있죠, 알배기라고 하는데 그 알배기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근, 청양고추, 홍고추 들어가고요. 마지막 팽이버섯이랑 쑥갓 준비했어요. 쑥갓은 가능한 물에서 보관을 해주셔야 보관 기간이 길고 말라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간마늘이 들어가는데 가능한 다진 마늘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국물에 좀 맛이 좀 잘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삼겹살 준비했는데, 삼겹살 없으신 분들은 고기 남는 부위 어느 부위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재료 손질을 해볼게요. 청경채는 뭐 반으로 잘라 주셔도 되는데 저는 반으로 자르기보다는 밑을 잘라서 좀 더 초록색이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낱장으로 다 잘라서 사용을 할게요. 다음에 양파 두껍게 0.5에서 1cm로 잘라 주셔야 나중에 끓였을 때 양파가 죽이 되지가 않아요. 다음으로 양배추, 모양은 상관없는데 가능한 약간 두껍게 잘라 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잘라 주시고, 이게 좀 크다 하시면은 반을 한 번 더 잘라 주세요. 양배추도 준비가 됐고요. 다음 당근 반달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반달로 안 쓰고 아침에 좀 작업을 해놨습니다. 좀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꽃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놨는데, 얘는 어디까지나 제가 그냥 유튜브용으로 잘 보이고 싶어서 잘라놓은 거고, 사실상 가게에서 쓰시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가게에서 쓰실 때는 그냥 반달 모양이나 약간 두껍게 채 썰어서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청양고추 2개 넣을게요. 이거는 이제 원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매운맛을 얼마나 내고 싶냐에 따라서 청양고추의 양은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홍고추, 마지막으로 삼겹살 썰어 주시면 됩니다. 고기의 뭐 크기나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기는 소량만. 고기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은 소스를 희석을 해주면 됩니다. 나가사키 짬뽕 스프 1대 물 14 비율로 섞어주시면 되는데 1회 나갈 때 탕 요리에서는 소스 40g 대 물 560g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또 다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바로 섞으면 돼요. 40g 물 56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한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재료 손질 끝났습니다. 쉽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1인분씩 계량을 했는데, 사실 가게에서는 그게 힘들 거예요. 뭐 매번 저울에 맞추기도 힘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온즈국자 있죠. 이렇게 국자 중에 몇 온즈, 뭐 1온즈, 2온즈, 3온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자들로 이 소스를 이런 바트에다가 부어 놓으신 다음에 오더가 들어왔을 때 그 온즈국자를 이용을 해서 한번 펐을 때 40g이 맞춰질 수 있는 온즈국자로 퍼서 바로 넣으시면은 오퍼레이션이 간단하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오퍼레이션을 잡으시면은 가게 운영에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가게 장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게에서 드셔보신 분들이 저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만큼 대중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게마다 맛이 다 다르다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 소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나가사키 짬뽕 스프라는 거를 거의 쓸 건데, 어디서 맛이 갈리냐면은 불맛을 얼마나 잘 내줬냐에 따라서 이 나가사키 짬뽕 맛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가냐, 약간 좀 더 마일드하냐, 이렇게 좀 나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불맛을 잘 할 수 있는 좀 포인트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나가사키 짬뽕 맛은 첫 번째, 불맛에서 좀 많이 맛이 갈린다. 두 번째, 이 불맛을 잘 내기 위해서는 해물을 쓰실 때 꼭 완전 해동을 하셔야 되고, 수분기를 완전히 뺀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은 맛있는 나가사키 짬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볶아줄 거예요. 볶기 전에 설거지를 하고 물이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급하다 보면은 이 상태에서 불을 켜고
기름을 넣는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실습 교육을 해도. 근데 여기서 절대 물이 있는 상태로 기름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으로도 다 튀고 잘생기고 예쁜 얼굴로 기름 튀어가지고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가능한 무조건 물기를 행주를 한번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불을 켜고 식용유를 부어주셔야 이 수분과 기름이 만났을 때 튀는 이런 위험 요소를 없앨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불을 켜주세요. 불은 나가사키 짬뽕 아까 불맛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은 볶을 때는 무조건 센 불 있는 거 다 켜세요. 최대한 세게 한 다음에 식용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식용유를 넣고 언제까지 달궈주냐? 연기가 날 때까지 달궈주시면 돼요. 내가 좀 불맛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식용유를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이 해산물을 우리가 넣고 볶아줘야 되는데 그냥 볶는 게 아니라 시어링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 시어링이 뭐냐면은 스테이크 조리할 때 많이 쓰는 용어긴 한데 강한 불에서 단백질을 넣고 겉을 빨리 딱 코팅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에서 튀겨주듯이 얘를 익혀주셔야 나중에 불맛이 잘 납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느끼한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이 해물이 들어가고 이 기름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기화되면서 다 날아가요. 그래서 기름은 처음에 넉넉하게 넣어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기가 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이 해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해물 넣어주실 때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거, 그냥 이거 손으로 바쁘다고 집어서 넣으시면은 내가 아무리 물기를 제거했어도 다 손에 튀어요. 그래서 가능한 이런 채반 있죠. 약간 손잡이가 길어서 이렇게 이런 채반을 이용을 해서 채반에 해산물을 담고 팬을 기울여 주세요. 기울여준 상태에서 얘를 어디다 넣냐? 식용유 쪽이 아니라 이 뒤쪽에 넣어주셔야 기름이 바로 튀는 거를 덜 이렇게 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여 주시고 얘를 뒤로 넣어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얘가 들어가면서 코팅이 시작이 됩니다. 얘를 볶아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짧게 볶았는데도 이런 식으로 겉이 이렇게 까맣까맣하게 나오죠. 이게 이제 잘 코팅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순서가 해물 넣었으면은 그 다음에 삼겹살, 아까 손질한 고기 종류 있죠? 고기 종류를 넣어주시고 볶아주세요. 이유는 이 고기를 익혀서 삼겹살이 가진 기름이 빠지도록 만든 다음에 그 고소한 기름으로 나머지 야채들을 볶아줄 겁니다. 해주시고 고기가 반쯤 익으면은 손질한 야채를 넣을 건데 여기서 하나 팁!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불맛 내는 요리 하실 때는 야채를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반절의 야채만 넣어주세요. 그래야 반절의 야채는 볶아서 불맛을 내주고 반절의 야채는 나중에 국물을 넣어서 신선하게 보이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볶아주세요. 센 불 유지해 주시면서 볶아주시는데 청경채는 지금 안 넣습니다. 청경채는 숨이 빨리 죽기 때문에 저희가 이따 희석한 국물을 넣고 끓일 때 맨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볶으면서 하나 팁을 드릴게요. 지금 해물을 맨 처음에 볶았잖아요. 해물을 볶았는데 저희가 준비한 홍합은 안 넣었어요. 그 이유가 갑각류나 조개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넣고 볶으셔도 큰 일은 없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가능한 소스 넣고 끓일 때 넣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다진 마늘 있죠?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넣고 살짝만 볶아줍니다. 다진 마늘을 늦게 넣는 이유는 처음부터 같이 넣고 이 큰 야채들과 같이 볶게 되면은 마늘이 빨리 타버려요. 입자가 얇기 때문에. 여기에 희석한 소스 넣어주세요. 다음에 아까 남은 반절의 야채 있죠? 이 반절의 야채를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합도 넣어주세요. 뭐 절단꽃게가 있으시면은 절단꽃게를 더 넣어주셔도 되고 다른 조개류들이 있으면은 그런 걸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한번 다 넣었을 때 이렇게 확 끓죠. 그러면은 불을 약간 줄여주셔도 돼요. 이제 이 야채들이 어느 정도 익을 수 있을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불을 약간 줄여주시고 한번 끓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국물이 다 끓었죠. 그러면은 불을 꺼주시고 청경채 넣어주시면 돼요. 넣고 한번 그냥 섞어주세요. 숨이 빨리 죽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은 나가사키 짬뽕탕은 끝났어요. 여기에 뭐가 빠졌냐? 저희가 안 한 게 하나 있죠? 숙주를 조리를 할 건데 보통은 가게에서 뭐 생숙주를 밑에 완성 접시 밑에 깔아서 나가던가 또는 생숙주를 위에 이렇게 올려서 나가요. 근데 그 방법도 좋아요.
근데 저는 숙주라는 재료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조금만 써도 볼륨감을 되게 연출하기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한 밑에 까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위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왕 올릴 거 생숙주에 그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볶아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생숙주도 아까 해물이랑 마찬가지로 시어링이라는 걸 한번 해서 위에 올릴 거예요. 코팅을 시켜서.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프라이팬에 불을 켜시고 기름을 둘러주세요. 그리고 연기가 날 때까지 달궈줍니다. 연기가 나면은 숙주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영상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야 바빠 죽겠는데 이거 팬 돌리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거 언제 볶고 있어?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사실상 진짜 많이 받기도 했고, 오더가 들어올 때마다 얘를 볶는 게 아니라 얘는 대략적으로 내가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5인분 정도 미리 볶아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미리 조금 어느 정도는 볶아 놓으셨다가 오더가 들어왔을 때 시어링한 숙주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 팬에 연기가 나죠? 그럼 여기서 숙주를 넣어주세요. 숙주 넣고 시어링 한 10번 정도 팬 돌려주신 다음에 소금 후추, 소량의 소금 후추 해주시고 한 3번 정도 더 돌려주시고 불 끄세요. 그리고 바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이 팬에 두시면 절대 안 돼요. 계속 숨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실 때는 펴서 보관을 해주시면은 숙주가 살아있죠. 총 13번 팬을 돌린 거예요. 센 불에서. 숙주에서도 불맛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나가사키 짬뽕 탕을 즐기실 수가 있겠죠, 손님들이. 그래서 이 상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리는 다 완성이 됐고요. 접시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일반 그릇, 큰 그릇에 담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냄비에 담아주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냄비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냄비에 담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좀 팁을 여기서 드릴게요. 오늘 소스 40g에 물 560을 부었잖아요. 탕 요리로, 그러니까 나가사키 짬뽕 탕이라는 안주로 판매하실 때는 이런 냄비에 적어도 물량이 560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냄비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담아 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또 힘들게 볶았으니까 플레이팅도 이왕이면 좀 잘 나가는 게 좋겠죠. 홍합도 볼륨감이 좋기 때문에 좀 보이게 놔주시고, 숙주, 시어링한 숙주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것도 잘 안 되네. 이제 숙주, 만약에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약간 투머치로 숙주를 막 진짜 이만큼 시어링해서 올려주셔도 되는데, 조금만 볶아가지고 숙주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확실히 넣고 끓이는 것보다 이렇게 살아있죠, 숙주가. 번거롭지만 이런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쑥갓, 항상 이 두 개 재료는 맨 마지막에 올려주세요. 나가기 직전에 가운데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나가사키 짬뽕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 숙주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나뉘어요. 맛은 좋지만 손은 간다. 근데 이거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거고요. 사실 손이 한 번 더 가면은 요리는 맛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거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죽지 않았구만. 같은 나가사키 짬뽕 스프를 사용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맛이 얼마나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 짬뽕 맛의 완성도가 되게 많이 갈려요. 근데 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불맛이 제대로 들어갔고 불났어 이미. 불맛이 잘 나야 짬뽕 특유의 그 스프에서 나는 맛들이 약간 이렇게 좀 잘 섞이거든요. 가능한 재료를 넣고 소스랑 재료 다 넣고 끓이는 것보다는 한번 좀 볶아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안주류로 나갈 때랑 라멘 뭐 식사류로 나갈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물량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나가사키 짬뽕 하면은 면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객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처럼 안주류 나가사키 짬뽕탕을 만드실 때는 지난번에 그 새우튀김 우동 영상에 보시면 썼던 그 유대면을 데친 다음에 국물 넣고 끓일 때 한번 넣어주시면 돼요. 왜요? 말씀해주세요.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안 했고요. 그 지난번 영상에 튀김 우동, 야채 튀김 우동이죠? 미쳤나봐요.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야채 튀김 우동 영상을 보시면은 그 유대면 사용했죠, 우동면. 그 우동면을 데쳐서 쓰시면 돼요, 안주류에는. 근데 그 식사류 나가사키 짬뽕 라멘 하실 때는 나가사키 짬뽕 라멘 면이 있어요. 그 면을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탕류에 나가사키 짬뽕 면을 넣게 되면은 물에 끓이면서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 면이 국물을 다 흡수해버려요. 국물 리필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면이 잘 안 불고 국물 흡수가 잘 안 되는 우동면을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용했던 나가사키 짬뽕 스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엔딩 할게요. 이 나가사키 짬뽕 스프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돈코츠 라멘 한번 했었죠. 근데 돈코츠 라멘이랑 이 나가사키 짬뽕 스프랑 소스를 따라 놓고 보면 둘 다 아이보리 3개, 뭐 돼지 사골 들어간 거 똑같은데 왜 나가사키 짬뽕에는 뭐 이 스프를 써야 되냐, 그냥 뭐 돈코츠 라멘 스프 쓰면 안 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돈코츠 라멘은 말 그대로 돈코츠, 돼지고기 라면이기 때문에 돼지고기에 관련된 재료나 맛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나가사키 짬뽕 스프에는 돼지 사골도 들어가 있지만 나가사키 짬뽕은 뭐죠? 해물이 들어가 있죠. 그 해물의 맛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골 플러스 해산물 추출물이 조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코츠 라면 스프보다는 조금 더 해산물 향이 좀 시원한 맛이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나가사키 짬뽕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뭐 따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댓글로도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많이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구독자분들이 많이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합니다. 갈 길이 멀어요. 김대리는 배고픕니다. Jim, they were very hungry.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많이 부탁드리고요. 많은 정보들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